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대망의 Thinking Fast and Slow를 다 읽고 다음 책으로 The Great Gatsby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킨들로 영어 책을 주로 읽고 있고 최근에 오디오북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한국 책도 듣고 있는 북튜버입니다. 개츠비를 지금 50% 정도 읽었는데 위대한 개츠비를 읽으면서 올해 읽었던 책 중에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자꾸 떠올랐어요. 파티 장면 때문인 것 같아요. 도리안 그레이도 집에서 파티를 열죠. 그런데 거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책이 1890년도에 쓰여졌고 위대한 개츠비는 1925년에 쓰여졌어요. 30년도 더 되는 그 간극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츠비의 큰 맨션에서의 파티는 도리안 그레이의 파티와는 많이 달라요. 큰 집에 개츠비 혼자 살고요. 이 사람이 항상 파티를 열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다들 초대도 안 받았는데 그냥 막 옵니다. 거기 책에 보면은 People were not invited, they went there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웃겼고 사람들도 모여서 그다지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베이커가 그러죠. And I like large parties. They are so intimate. At small parties, there isn't any privacy. 나는 큰 파티가 좋아. 스몰 파티는 프라이버시가 없잖아. 맨션에는 방도 여러 개고 정원도 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자기만의 소 그룹을 모아서 조그만 파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이 좋다 이거죠. 미국의 캐피탈리즘의 전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드레스는 265불짜리였어. 그런데 너무 작아서 못 입고 왔어. 뭐 이런 굉장히 돈에 관해 적나라하게 이게 얼마짜리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파티에서도 닉이 처음 가자마자 제 사람들로부터 엿들었던 말이 개츠비가 사람을 죽였대 뭐 같은 가십들이에요. 이게 소설에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파티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가벼운 토킹, 스몰 토킹 같은 거 아니면 사람들 뒷담화 하는 거 거기서도 보면 빌록시라는 사람을 흉보면서 데이지와 톰 뷰캐넌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이 사람을 가지고 깔깔거리며 흉을 봅니다. 그런 뉘앙스들이 도리안 그레이가 롤드 헨리와 귀족 여자들과의 파티에서 했던 얘기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고요. 사람의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개츠비의 맨션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 톰 뷰캐넌의 잘생긴 외모, 금발, 좋은 몸, 돈 등에 대한 묘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 주인공들이 읽으면서 정말 껍데기밖에 없구나. 하나도 매력을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특히 톰이라는 인물을 보고 정말 엄청난 그로스함을 느꼈어요. 와 진짜 네스티하다. 그의 행동, 말투 등에서 다 드러나요.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일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두가 자기를 좋아해야 하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막대합니다. 특히 톰이 개장수에게 하는 행동이 이 사람 민성이 여기까지구나를 알게 해줍니다. 닉에게도 이 사람이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닉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소설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인물이에요. 처음 소설을 읽을 때 저는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책을 시작했거든요. 영화도 안 봤고 아예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개츠비가 대체 언제 나오나 기대를 하고 읽다가 등장인물이 첫 모습을 드러내죠. 파티에서. 그 서문에서 어떤 분이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저는 그 서문을 되게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개츠비에 대한 기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맥이 빠지는데 하는 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닉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자기가 미들웨스트에서 왔다 그러면서 미드웨스트 어디요? 하니까 개츠비가 샌프란시스코 이거는 진짜 되게 깼어요. 게다가 나중에 데이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닉의 여자친구 베이커에게 이렇게 말하죠. 데이지를 닉의 집에 초대해달라고 닉에게 물어보겠니? 그러면 내가 짠하고 우연처럼 나타날 테니까. 닉이 반문합니다. 아니 그럼 그런 거는 나한테 직접 말하면 되지 왜 너를 통해서 나에게 물어보라고 해? 아니면 차라리 데이지에게 그냥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면 되지. 그러자 베이커가
개츠비가 너가 싫어할지 모르니까 너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했어. 그리고 꼭 집에서 만나고 싶어해. 뭐 이런 찌질한 모습을 보여요. 파티를 여는 목적도 데이지가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랬다는 거를 닉이 또 알게 되죠. 요 시점에서 저는 이제 도리안 그레이의 파티 장면이 생각났고요. 물론 30년도 더 전에 지어진 소설이라서 위대한 개츠비와 연관시키기에는 투머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리안 그레이와 이 귀족들의 파티에는 품위와 격조라는 것이 있거든요. 개츠비 저택에서는 그렇게 부자도 많은데 톰의 말처럼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 다들 뭔가를 불법으로 해서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티에서 하는 행동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별로 쓸모없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심지어 도리안 그레이는 시빌 베인이 죽고 나서 거의 한 10년이 넘게 방황 아닌 방황을 하잖아요. 챕터 11에 그게 쭉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책을 읽을 당시에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챕터예요. 지겹다, 이거 뭐야 이랬는데 그 챕터가 저희 페이보릿 챕터가 됐거든요. 책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처음에 헨리로부터 세인트 제임스 가젯 그 책을 선물 받게 되죠. 그 책에 매료가 되어서 그 초판본을 구해서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책장에 정리해 놓고요. 그러다가 한때는 향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끝나면 보석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음악에 심취한 때도 있었어요. 쇼팽을 듣고 어떤 날에는 발칸반도에서 온 집시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음악을 향유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프리카의 토착민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리듬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사제복 샘플 같은 거에 관심도 가지고요. 의학에 관한 공부를 하고 이런 취향을 가진 고상한 사람을 개츠비에 비할 수 있을까요? 도리안이 나중에 고민을 하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뇌하는 모습도 있고 개츠비는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사고 닉과 친구가 되고 그런 단순한 일들로 시간을 보내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완전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헐비 앤콕의 앨범을 좀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차 안에서 조니 미첼 트리뷰트 앨범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듣는데 머릿속에 자꾸 도리안 그레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수한 영혼, 그런 사람의 인생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가 있구나. 그날 하루 종일 감정이 이입이 된 거예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